출생아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충북형 출산 양육수당 효과를 자랑하던 충청북도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청주도심 카지노 입점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반대측 시민단체 압박이 거세진 가운데 이달 중 청주시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5년에 한 번인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을 앞두고 충청북도가 22조 5천억 원 규모의 철도 사업 10건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자연에서 자전거와 카누도 타고 걷고 달리는 이색 레포츠 축제가 충주에서 선보였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은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1,000만 원의 출산 육아 수당을 비롯한 김영환 지사의 과감한 정책이 효과를 냈다고 자축했는데요. 그런데 해가 바뀌자 출생아 수가 갑자기 줄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늘었습니다. 1년 전보다 148명 늘어나 7,600명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7.7% 감소한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월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자축했는데 김영환 지사 공약 사업인 출산 육아수당과 과감한 지원 정책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출산 육아수당 1,000만 원 지급,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등의 혁신적이고 과감한 임신 출산 친화 정책의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출생아 수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분기 충북 출생아 수는 1,913명으로 1년 전보다 7.3% 줄었는데 같은 기간 전국 평균보다 1.1%포인트 더 낮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많이 올라 상대적으로 오르기가 더 어려운 기저효과가 발생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수당을 주는 시점이 달라진 것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산 육아 수당이 보건복지부 협의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0세 지급되었는데 이제 1세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원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1,200만 원, 셋째 5천만 원으로 출산 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올린 괴산군이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고 돌봄 시설을 강화한 증평군이 청주를 제치고 합계 출산율 1.07명을 기록한 건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100만 원 줄 때 합계 출산율은 0.03명 증가하지만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같은 인프라 예산을 100만 원 줄 때는 0.098명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을 늘리면 다른 시도 인구를 일시적으로 가져올 뿐 전체적인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현금성 급여를 확대하고 그거를 일시적인 출산율의 반등이라든지 출생아 수의 증가를 시적으로 삼는 그런 근시안적인 정치 문화 풍토는 이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충청북도는 연구 용역을 진행해 출산 육아 수당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따져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도심 카지노 입점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카지노 입점을 위해 사업자 측이 낸 건물 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해 청주시는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한 청주도심의 한 호텔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말 강원도의 한 카지노 업체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판매시설인 건물 2, 3층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바꿔달라는 용도 변경을 청주시에 신청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승인에 앞서 변경할 업종에 건물 용도를 맞추는 행정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관련 부서에 협의 요청했고 관련 부서에서 회신 오면 그 회신 온 문서에 각 부서 의견과 저희과 전체적인 의견을 달아서 회신할 예정입니다. 호텔 반경 650m 안에 있는 학교가 6곳. 청주도심 카지노 입점에 반대하며 범비상대책위를 꾸린 시민단체들은 거듭 피켓을 들고 모였습니다. 특히 교육환경권 훼손을 우려하며 청주시와 교육청의 불허 결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송 등도 예고했습니다. 현행법의 허점을 핑계로 카지노 입점을 허용한다면
86만 청주 시민은 이범석 청주시장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라. 호텔 측은 지역의 경제적 순기능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강남 클럽 안에 카지노 산업으로 보지 이거를 어떤 도박으로 보진 않거든요. 카지노 이 산업이 외국인 유치에는 도움이 되는 산업이라고. 충청북도교육청도 카지노 입점에 반대하며 카지노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포함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청주시는 교육청과 소방서 등 관련 부서와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이달 안에 호텔 용도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충북대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2학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는 학사 안내문을 통해 정부 방침에 따라 동맹 휴학 신청은 불가하다면서 2학기 미등록으로 제적되면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참여한다면 문제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연한 학기제 운영, 계절학기 수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택배와 배달, 대리운전 기사들이 폭염과 폭우에도 쉴 곳이 없다며 쉼터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라이더 유니언 충북지회는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58곳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지만 충북에는 단 한 곳도 없다면서 2021년 제정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가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쉼터 설치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간이 쉼터 등 여러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로 특별 지자체 설치 승인을 받으면서 광역교통망 구축에 힘을 받게 됐습니다. 충청권 어디나 통하고 국토 사방으로도 뻗는 철도망을 놓는 것이 핵심인데 전국 시도가 워낙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병성 기자입니다. 충북과 대전, 세종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미 반영돼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고 시속 180km, 평균 80km 이상의 급행 열차가 대전에서 청주공항을 오가게 되는데 추가로 청주공항에서 청주 도심을 거쳐 대전 신탄진까지 제2의 광역철도를 놓자는 게 충청북도의 계획입니다. 도심 지역은 지하로 달리는 광역철도를 놔 충청권을 순환하는 철도망을 완성하자는 겁니다.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와 더불어서 이제 대전, 세종, 청주에 순환형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완성하는데 최대한 기여를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구성. 또 대전에서 옥천까지 연결이 확정된 광역철도를 영동까지 확대하고 청주공항까지 온 광역철도도 증평역까지 연장하는 등 모두 3건의 광역철도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충청북도는 청주공항 김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중부내륙선 감곡혁신도시 지선, 청주공항 포항내륙철도 등 7건의 일반철도 사업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모두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10건의 총 사업비만 22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철도 사업은 국가철도망 계획이 반영이 돼야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반영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국비도 확보를 하고 또 행정 절차가 나가고 공사가 진행되는 거라서. 전북이 호남 고속철을 천안 아산에서 익산으로 직선 연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전국 시도의 철도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 충북의 계획이 반영되려면 지역 정관계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역량 결집은 물론 충청, 강원권 지자체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그 중부 내륙에 관련된 8개 도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 있는 그 의원들과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고요. 충청 메가시티 완성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에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5년에 한 번 수립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2026년에서 2035년을 대상으로 한 5차 계획은 국토부의 연구 용역과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공청회 이후 최종 확정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낡고 오래된 괴산 시외버스 터미널에 괴산군의 랜드마크 건물 조성이 추진됩니다. 괴산군은 오늘 열린 도시재생 혁신지구 심포지엄에서 2029년까지 1,825억 원을 들여 괴산읍 동부리 현 시외버스 터미널을 헐고 지하 1층, 지상 20층 규모의 주상 복합 건물을 짓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버스 터미널과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요즘 취미 활동이나 운동도 남과 다른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면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무동력 스포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 첫 C2 서밋 행사 현장을 이승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호와 함께 출발하는 100명의 참가자. 젊은 남녀부터 중장년의 어린 자녀까지 순위 경쟁이 아니라 모든 코스를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시작은 목계 캠핑장에서 비내섬까지 7km를 카누를 타고 남한강의 풍광을 보며 내려갑니다. 다음 차례는 미리 준비한 자전거를 타고 탄구모까지 18km를 달립니다. 마지막은 탄구모에서 장미 산성을 거쳐 다시 목계 솔밭으로 돌아오는 8km 트레킹. 강에서 마을을 지나 정상까지 거치면서 자연의 순환을 생각하도록 한 신개념 아웃도어, 이른바 C2 서밋입니다. 제가 자전거나 등산 같은 것도 좋아하는데 그런 좀 여러 가지 코스들을 잘 어우러지게 코스를 잡아놔가지고 되게 재밌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10여 년 전부터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친환경 아웃도어 축제로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 신청 10분도 안 돼 마감될 정도로 시작에 앞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나의 특정 액티비티가 아니라 한 번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도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카누도 타는 것도 되게 특별한 경험이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에다가 등산까지 하면 이제 아웃도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즐길 수 있는 행사 같습니다. 지역 입장에서도 아름다운 자연과 풍광을 소개하고 역사와 문화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충주 같은 곳은 지역적으로 그런 아웃도어 활동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어떤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접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했고, 자연과 지형지물을 활용하면서 친환경 무동력 레포츠를 중시하는 세계적 트렌드에도 부합합니다. 네, 이제 점점 특별한 여행을 하고 싶은 이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아웃도어 이런 여러 가지 챌린저 이런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듯 우리에겐 익숙한 풍경이라도 어떤 의미를 담고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충주시 산청면의 한 소방시설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소화기를 만드는 기계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공장 근로자들의 신고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50분쯤에는 청주 오창읍에 있는 식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8년간 학부모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로 전 어린이집 교사를 충주시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2014년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학부모 명의로 2021년까지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는 전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의료급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 인선이 보류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당무위원회를 열어 충북 지역 7곳의 지역위원장을 의결했지만 4명이 신청한 충주지역위원장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를 받아들여 이번 주 중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애초 민주당 조직강화특위는 충주지역위원장으로 노승일 전 충북경찰청장을 내정했습니다.
박준은 전 한국교통대학교 총장이 최근 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서면서 정계 진출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준은 전 총장은 충주 지역과 민주당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주변 권유를 받아들여 지역위원장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해 문을 열고 통로가 돼주겠다며 직접 선출직에 나설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충북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